이대로 파리 올림픽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이러다가 프랑스가 비웃음을 당할까봐 걱정이네요. 이 여성은 한국에 취재를 왔다가 돌아가면서 걱정이 가득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리라고 합니다. 어느덧 파리 올림픽 개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이후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개최되어 프랑스 내에서는 더 의미 있는 올림픽으로 여기고 있어요. 특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특별하게 생강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는 경기장 외의 공간에서 열리는 매우 이색적인 시도로 파리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또한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에펠탑을 비롯한 파리의 상징적인 건축물부터 미식, 패션,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게다가 선수촌에서 제공될 음식을 통해서도 프랑스의 미식 문화를 강조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여러 방송사들이 올림픽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촬영 장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올림픽 방송 준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파리 올림픽 준비가 외견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방송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잦은 야근과 밤샘 근무가 계속되고 있고 방송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게다가 파리 곳곳에서 다양한 잡음이 들려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한 항의가 쇄도하고 있고 필요한 예산 마련 여부에 대한 정보도 확실치 않아 불안정한 상황이죠. 여름에 열리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경찰과 군인들의 휴가도 금지되었고 추가 근무까지 요구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경찰에게 추가 근무를 강요하면서도 적절한 보상 방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치안 문제가 종종 거론되기도 하지만 프랑스는 이번 기회에 그런 오명을 벗어던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프랑스에서는 매주 목요일이면 경찰 노조가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올림픽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자신들의 업무 범위와 보상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사실 경찰들도 가족을 둔 일반인인데 올림픽 같은 큰 행사로 인해 추가 근무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수당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이고 파리 경찰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디에 배치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큰 행사에는 치안 유지, 교통관리,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업무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지시조차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노조 측에서는 올림픽 기간 동안의 근무 스케줄과 조건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모든 경찰관에게는 2,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진짜 답답한 상황이죠. 경찰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지침도 받지 못하고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곧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거예요. 사회부 기자로서 제가 이번 파리 올림픽 준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전 세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지만 제보를 받을 때마다 조바심이 들기도 해요. 프랑스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올림픽 준비가 좀 부족해 보여서 혹시나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다행히도 건설 부문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올림픽을 위해 거액인 44억 유로를 투자해서 선수촌과 경기장을 만드는데
한국 돈으로는 6조 3천억 원이나 되니까 정말 큰 돈이죠. 현재 전체 건설 작업의 약 84%가 완료되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몇몇 장소, 예를 들어 그랑 팔레와 올림픽 빌리지 일부, 그리고 콜롬부 수영장 등의 작업이 약간 지연되었지만 대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파리의 교통 문제인데 이게 진짜 큰 복병이 될 수 있어요. 파리 도심의 교통 상황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떻게 대처할지가 관건이에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준비가 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올림픽 개막식 날이 다가오면서 파리는 약 1,6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파리의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파리 시장도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할 정도니 상황이 좀 심각하죠. 파리에서는 교통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지하철은 운행 횟수가 적고 출퇴근 시간에는 직장인과 관광객으로 넘쳐나서 자리 하나 잡기도 힘들 정도예요. 게다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하철 내부는 지저분하고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파리에 사는 저로서는 이 교통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거예요. 평소에 이용객 외에도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파리시에서는 올림픽을 위해 6개의 추가 노선을 계획했지만 실제 올림픽 개최에선 겨우 1개 노선이 완료되었어요. 사실 노선 증설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란 건 잘 압니다. 그런데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 프랑스 도지사는 올림픽 기간에 지하철 운임을 2배로 올리겠다고까지 발표했어요. 하지만 프랑스의 이러한 정책은 2017년 올림픽 유치 당시의 공약과는 상반되는 것이고 결국 교통 인프라 개선 없이 요금만 인상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어요. 프랑스는 당시 2012 런던 올림픽처럼 경기장 티켓을 가지고 있는 관객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었거든요. 사실 올림픽 주최 측에서 이미 예전에 프랑스의 교통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파리 올림픽이 과연 전 세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랑스 정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꽤 큰 불편을 요구하고 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택배 주문이나 이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 경기장 주변은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 이동도 쉽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파리 시민들에게는 올림픽 기간 동안 집에서 일하라고 강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의 대중교통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교통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파리는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빈대 문제, 치안 문제, 공공장소의 불쾌한 상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도마 위에 곧 오르겠죠. 파리에서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준비 상황을 보면 그동안의 발전이 미미해 보여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파리 올림픽 준비 상황이 6년 전 한국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과 비교되면서 어쩌면 한국의 평창 올림픽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사회부에는 평창 올림픽을 취재하러 한국을 다녀온 베테랑 부장님이 계세요. 부장님은 한국의 올림픽 준비 과정을 잘 알고 계시는데 평창 올림픽도 9개월 전만 해도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성공할 수 없다고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았었지만 결국 잘 치러졌잖아요. 올림픽 주최 측이 올 1월에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도 평창 올림픽 때처럼 심한 악평은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실만으로도 부장님은 파리 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죠. 바흐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은 성공 못할 거라고 했었는데 결과는 완전 달랐어요.
IOC 선수위원장인 엔젤라 루제로가 한국의 선수촌이랑 경기장 시설에 대해 엄청 칭찬했거든요. 심지어 캐나다에서 온 칼럼니스트는 평창 올림픽은 흠잡을 것이 없다고 호평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한국 칭찬이 줄을 이을 때 프랑스에서도 파리 올림픽 준비에 한국의 노하우를 좀 가져와야겠다 싶더라고요. 비록 지금 당장 큰 프로젝트는 어렵지만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많으니까요. 우리 사회부 팀이 한국에 대해 짤막한 기사를 프랑스 공영방송에 내보냈는데 그 기사에 시청자들 반응이 엄청났고 더 자세하게 방송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각 부서에서 중요 인력을 모아서 올해 1월에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출발할 때는 아무리 한국이 잘 나가도 공항 정도는 우리 파리 샤를 드골이 낫겠지 했는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까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함과 세련됨에 놀랐어요. 정말 샤를 드골 공항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세계 공항 순위를 보니 인천공항이 4위, 샤를 드골이 5위더라고요. 한국이 프랑스보다 앞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분단된 작은 나라, 역사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침략을 받은 약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한국에 대한 제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타보니 더 놀랐죠.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넓으며 잘 연결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하철역의 출입구도 넓고 밝아서 프랑스의 좁고 어두운 역 입구와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계단도 항상 깨끗했고 에스컬레이터도 많아서 이동이 편리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치 대형 쇼핑센터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편의점, 옷가게, 액세서리 매장, 빵집, 꽃집까지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바닥과 세면대가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화장실마다 충분한 휴지가 비치되어 있었죠. 게다가 이 모든 시설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유럽에서는 화장실 사용에 돈을 내야 하고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급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게 나을 정도죠. 그래서 일부 남자들은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곤 하고 이로 인해 길이 더러워지고 도시의 위생 수준은 정말 끔찍하답니다. 파리 올림픽이 여름에 열리니 프랑스가 평소에 겪는 길거리 악취 문제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까 걱정되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프랑스는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반드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서 도시의 이미지와 청결의 문제니까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화장실을 칭찬하고 있을 정도니 프랑스도 그 정도의 수준을 절반만 따라가도 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물론 한국처럼 화장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대신 돈을 받는다면 그만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이 내용이 프랑스 공영방송에 방영된다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하나 놀란 것은 와이파이였어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카페나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쉽게 와이파이를 접할 수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와이파이는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돈을 내거나 비밀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신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아 연결이 자주 끊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 기술은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 이미 그 우수성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죠. 특히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시스템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GPS, 와이파이, 인터넷 통신 기록을 활용해 감염자의 경로를 추적하고
같은 시간대에 그 경로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속하게 알려 격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거의 모든 곳에 잘 구축된 인터넷 통신 시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발발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하지만 팬데믹 동안 한국의 민첩한 대응과 발달된 와이파이 인프라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와이파이는 정말 축복 같았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급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어서 한국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놀랄만한 사실은 한국에서는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천 피트 상공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기업 임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비행기 안에서만큼은 조용히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카톡 알림 소리 때문에 그마저도 방해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웃긴 상황이죠? 게다가 한국의 인터넷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빨라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앱 하나 다운받으려고 해도 금방 끝나버리니까요. 프랑스의 와이파이도 유럽에서는 꽤 빠른 편인데 한국에 와보니 여기는 무려 4배나 더 빠르더라고요. 직접 경험해보니 진짜 실감 나더군요. 게다가 한국의 인터넷은 보안도 잘 돼 있어서 해킹이나 도청 걱정도 덜 할 수 있어요. 이런 멋진 인프라가 파리 올림픽에도 적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이파이가 잘 터지면 프랑스를 방문하는 올림픽 관광객들이 훨씬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겠죠. 이야기 나온 김에 유로스타 같은 고속철도는 몇 년 전까지 와이파이가 안 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국을 본받아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의 국적기나 고속철에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면 여행하는 동안에도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어 훨씬 편리해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와이파이나 깨끗한 화장실만큼 중요한 것이 치안이에요.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외국인들이 더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죠. 프랑스에서는 현재 목요일마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파리의 군인들이 텐트를 치고 상비하면서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특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로 유럽에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유럽은 소매치기 같은 생활 치안 문제도 많으니까요. 사실 유럽에서는 저녁에 밖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이런 점에서 한국의 치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관광객들이나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그 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큰 매력 포인트가 되니까요. 프랑스도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주목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한국을 보면 정말 같은 지구에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일행이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맥주 한잔 하러 나갔을 때 그 차이를 또 한 번 실감했어요. 해외에서는 밤이 되면 외출을 자제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1시까지도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이건 한국의 일상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 중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담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 몇 시간씩 앉아 일하면서도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밖에 통화하러 나갈 때 노트북이나 개인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가는데 돌아와 보면 그대로 있어요. 한 손님이 담배를 피러 나가면서 책상 위에 노트북, 휴대폰, 심지어 지갑까지 두고 간 경우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도 아무도 그것들에 손대지 않더라고요. 정말 프랑스에서는 테이블 위에 물건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가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도 스마트폰이나 가방을 노리는 사건이 발생하기 일쑤거든요. 반면에
평창 올림픽을 다녀온 부장님은 한국인의 높은 도덕성을 자주 언급하셨어요. 한국에서도 가끔 지갑을 훔치는 사람은 있지만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가 훨씬 많고 나쁜 행동을 하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분위기가 있어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셨죠. 더군다나 한국은 총기 소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총기 관련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한국 길거리에서 총에 맞을 확률은 정말 극히 낮죠. 비유하자면 번개가 같은 곳에 2번 이상 칠 확률보다도 낮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나라인 게 분명하죠. 이와 달리 미국이나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은 가구당 총기 소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나라들에서 열리는 큰 행사나 올림픽은 얼마나 위험할까 싶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처럼 사회적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도 변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안전하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일 때문에 한국에 간 것이었지만 직접 한국의 인프라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일행은 한국에서 며칠 더 다양한 경험을 한 후에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한국과 비교하는 프랑스의 현 모습에 대한 영상을 기획하고 있어요. 앞으로 파리 올림픽 개막까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시간 동안 파리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올림픽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다른 면들을 더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프랑스에 많이 와주시고요. 프랑스와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줄일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전히 파리 올림픽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모든 준비가 잘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라며 올림픽이 전 세계에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공간이었습니다.